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다시 뭐가요? 선글라스 낀 모습으로 돌아온 정프로. 빈 줄 알았어요. 하루 카우보이 같고요. 네, 일일 일강 해야죠. 네. 오늘 패션은 또 특별한 의미가 좀 있으니까요.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냥 황토방 같은데. 무슨 황토방이라니. 명절에 찜질방 다녀오셨어요? 아니 위에 오늘 뭐 미리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도마 안중근 관련된 책입니다. 오, 네. 안중근 의사 패션인가요? 그렇습니다. 딱 봐도 안중근 의사와 매우 유사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이 코스염도 일부러 길렀다고 내가. 아, 그래서 이번 우리 책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오늘 준비네. 저희가 40번째 네. 책은 네. 도마 안중근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그 전에 먼저 좀 알려드릴 거 한두 가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 3프로TV 신과 함께 스튜디오를 좀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 들어 살고 있잖아. 새도 아니야. 무단 침입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또 3프로TV도 점점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사실 여기서 녹화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아졌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당백의 단독 스튜디오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그래서 다 하기가 조금 버거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종의 뭐 후원 겸 투자 겸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텀블벅이라는 데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 텀블벅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 뭐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의류도 있고 무슨 네. 문학도 있고 연극도 있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 많더라고요.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네. 혼자 하기 힘들지만 여럿이 모이면 또 더 큰 규모로 잘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착안을 해갖고 네. 일당백 스튜디오 제작도 한번 크라우드 네. 펀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텀블벅 들어가셔서 일당백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네. 우리 일당백 청취하시는 혹은 시청해주시는 팬분들께서 좀 들어가서 네.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끄럽네요. 네. 근데 뭐, 여기 네. 우리 그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함께 소통할 만한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면서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청취자분들이 직접 우리 스튜디오도 한 번씩 방문하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거기에서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정박님이나 정민여나 저나 이렇게 직접 또 오프라인으로 물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소규모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정박님의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해서 여러분께 리워드로 또 제공할 예정이니까 텀블벅에서 일당백 검색하셔서 저희 프로젝트 한번 열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프로젝트 보니까 막 달성률이 뭐 76%부터 시작해서 막 달성되면은 초과해서 달성되면 막 200% 넘고 이런 네. 게 있던데 이거 부족하면 안 되면 어떻게 1kg 커피 사장님한테 달려가야 합니까? 아니 이게 부족해서 안 되면 네. 무산이더라고. 네. 아, 예를 들어- 만들 수 없어요 스튜디오? 예를 들어 아니 뭐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면 대출이라도 받긴 할 건데 네. 예, 하여튼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뭐 900만 원까지만 됐어. 네. 그럼 그냥 무산이야. 아, 그렇구나. 네. 반드시 이걸 성공시켜야겠군요. 네. 하여튼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더 아름다운 스튜디오 또 그래서 더 재미난 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들을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40번째 일당백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 40권째, 40번째 시간은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안중근 의사. 네, 보통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많이 네. 호칭을 붙이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111년 전이죠. 111년 전에 네. 우리가 10월 26일 하면 우리가 79년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 79년 1979년만 생각하는데 12.6 사태로 많이 왔는데 사실 10월 26일은 1909년 10월 26일이 역사에서는 가장 먼저 또 중요하죠.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이 도마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이죠. 아 그러면 그 권총으로 그 기차에서 내리는 네, 브라우닝 권총으로 예. 그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를 여기 세 발을 명중시켰죠. 그 날이죠. 보통 우리가 이걸 하나의 어떤 안중근 의사 개인의 어떤 단독 어떤 의거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의사다. 우리가 보통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그냥 안중근 의사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 같은 인물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일본 헌법을 만든 사람이고 일본 헌법의 아버지이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근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국의 대열에 올려놓은 어떤 1등 공신이란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토 히로부미가. 네. 일본에서는 한자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죠. 2등 방문입니다. 네. 오 그래요? 네. 네. 왜 놀래 이런 걸로? 모르니까. 2등 방문.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네. 일본의 어떤 정말 나름의 국부적인 존재인데 그 국부적 존재를 흔히 말해서 우리가 총으로 쐈으니까 네.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 총리가 된 스가 같은 경우가 관방장관 시절에 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 네네. 아, 스가가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얼마나 몰지각하고 네. 반지성적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말들인가. 단순하게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물을 자기 나라 보기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죽였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라 보는 게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도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 일종의 테러리스트 아니냐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전에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인도에서 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네. 그 당시엔 다 테러리스트라고 공격을 받았거든요. 테러리스트를 조장한다. 네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어떤 이 의거를 가지고 네. 당시에 중국 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까지 내렸어요. 이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조선의 독립을 위한 어떤 의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네. 인류의 철학을 바꾼 사건이다. 인류의 철학까지 바꿔놓은 사건이다. 인류의 철학이요? 이 칸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다. 이 정도까지 높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네. 이제 안중근의 이 의거는 네. 이 의거의 바탕에 깔린 게 민족주의적인 정오와 네. 원한 때문에 깔린 게 아니라 네. 이 안중근이 물론 이제 우리 민족의 대한의 독립을 원했지만 그보다 더 또 상위의 가치가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란 말이죠. 네.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정오라든지 민족적인 원한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치 지금 여러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운전사가 이게 막 그 버스를 돌진할 때 그 운전사를 저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전쟁을 나는 수행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네. 엉뚱한 길로 가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네, 때 네. 수많은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관사를 죽이고 내가 제대로 운전하는 게 네. 이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다. 네. 아. 그리고 말 그대로 왜 이제 전쟁이라고 하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한테 한 일이 뭐냐 이거죠. 일본의 책임자가. 네.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일본이 이제 처음 이제 정치권에 내각을 만들었을 때 첫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리도 여러 번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조선을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만들려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초대 통감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 침략의 선봉장이고 상징적 존재고 네. 자, 이 사람이 결국 조선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이거죠. 조선에 오기 전에도 한 일이 뭐냐 이거죠. 실제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일이잖아요. 네.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 시에도 관여돼 있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데도 관여돼 있고 네.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을 침략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안중근은 당시의 국제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도 의군이라고 불렀죠. 의용군. 내가 네. 이제 자발적으로 무장 시민이 되어 가지고 군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군인 대 군인으로 지금 전쟁 상황에서 나는 전투에 돌입한 거다. 그래서 본인을 그런 이야기하죠. 대한의군 특파 독립대로 나는 하얼빈에 와가지고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네. 그래서 나는 전쟁 행위로 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일본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안 되고 군사재판? 국제법에 의해서 그 재판을 해달라라고 이제 국제법에 그것이죠.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단순한 의사로 보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보면 장군으로 부르는 네,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얘기해 보면 네. 그게다가 또 이거 하얼빈 사건이라고 하는데 의거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하얼빈 대첩으로 불러야 된다.
큰 승리를 거뒀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견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그거랑 칸트랑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결국 어떻든 아무리 그 고미한 이상과 정의로운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안중근이 이제 일본 그 여러 가지 검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결국 여러 가지 그 서로 치열한 어떻게 보면 사상 투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는가 15가지 이유를 들이대는데 네. 그 15가지 이유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은 동양 평화라든지 인간 존중에 대한 그 사상이 깔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안중근 의사가 안중근 장군이 그 수감 생활 동안에 처형당해까지 이제 수감 생활 동안에 안중근 그 안흥칠 역사라고 하죠. 자기 자서전을 쓰고 또 미완의 원고 동양 평화론을 썼단 말이죠. 안흥칠은 뭐예요? 그 안중근 선생이 어릴 때 태어날 때 네. 태어났는데 배에다가 점이 7개 있는데 꼭 북두칠성을 딱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7개의 어떤 점이 있다 해가지고 막 그걸 따가지고 안흥칠이라고 불렀죠. 어릴 때 이름. 안응칠이죠. 응칠. 아명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아명 돼요. 같은 거. 네네. 그러니까 안흥칠 역사라는 걸 쓰고 네. 그 동양평화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의 고등법원장과의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든지 네. 네. 공판 과정에서의 어떤 진술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사상과 생각은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하고 아주 맞닿아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의 그 칸트학 개장을 했던 양반들도 안중근과 칸트 사상 비교 연구해가지고 그 네. 논문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안중근 이 장군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소박하게 후손들이 그 뜻을 못 살리고 있다 해가지고 네네.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다시 안중근 장군의 이런 여러 네네. 가지 그 동양 평화론의 생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현재하고 연결되거든요. 지금 우리 동아시아가 똑같은 100년 전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다 한중일이 지금 역사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있고 네.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보여줬던 동양 평화론을 입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EU처럼 지역 내의 어떤 단순한 경제 안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평화 공동체로 네. 거듭날 수 있다. 이게 선구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좀 너무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방책도 일본 고등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쫙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 방법을 실행할 거냐. 예를 들어 중국의 여순항을 뭐 한중일 3국이 공동 관리를 해가지고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2개국어 이상을 배우게 하고 은행을 만들어서 공동의 화폐를 만들고 지금 EU가 하고 있는 방식들을 그대로 다 그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1910년쯤에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되게 이상주의자처럼 그런 게 아니네요. 근데 구체적인 방책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건 과연 어디서 이 칸트에 대한 것들은 당시 한중일 지식인들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칸트의 영구평화론 생각들은 좀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구체적인 발상은 과연 너무 이제 시대를 100년 이상 앞서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네. 당연히 그 행위만으로 볼 때도 네. 우리 핍박받는 민중의 정말 그 속시원함을 대변해 줄 수도 있지만 그냥 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아주 깊은 철학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한 행동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 자체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도 많아요. 아, 아까 일본 말씀드린 대로.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전쟁 상황이다 이거죠. 교전 행위의 연속에서 우리가 전쟁 때 사람 죽인다고 살인자라고 안 하잖아요. 장군대 뭐 그쪽의 장군 네. 뭐 이 정도 되는 거겠네요. 근데 그렇지만 물론 뭐 그때 이제 이또가 음. 비무장 시민이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는 그 또 다른 문제지만 네네. 근본적으로 이또는 어떻든 조선 침략의 어떤 실질적인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 다 역할을 했잖아요. 통감을 네네네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히 안중근의 행위라는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당시 타당하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책이 그러면 도마 안중근 네. 관련된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 안중근 유고라고 이 책이 이제 여기 안흥칠 역사 동양평화론 기서해가지고 네.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제 3가지 종류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안중근 유고. 네. 예. 안흥칠 역사 같은 경우 동양평화론 기서 이거 다 합치면 한 80페이지 정도 돼요. 그렇게 길지는 않군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일본 필사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인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한자본으로. 이건 안중근 의사가 쓴 원본은 지금도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어떤 옥중에서 원본. 네, 네. 쓰셨던
그 글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일본인들이 다시 필사를 한 거죠. 필사를 한 거군요. 네. 아. 근데 이 글들이 사실은 발견이 안 됐어요. 이 안흥칠 역사만 해도 네. 처음 발견된 게 일본어 이런 거 필사본 말고 일본어로 번역된 게 우리 한국 그인이 1969년에 일본에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일본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본인들이 그 일본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다 불태우든지 없애버리고 아니 싶... 그 자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에도 사람을 보내고 조선 총독부 경시청 총독부 당시 총독부는 아니지만 통감부에서도 그 당시 우리가 아카시 모토지리라고 그 헌병대장을 했던 쪽에서도 사람을 보내고 일본 경시청도 사람 보내고 아, 워낙 큰 사건이니까. 워낙 큰 상황이니까 다 면담동을 만들어놨고 다 서류가 다 만들어놓은 게 있죠. 네네. 그리고 법원에서의 공판 과정 그것도 다 있는데 문제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직접 작성했던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한 게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69년이니까 네. 거의 뭐 60년 만에 어디서 발견됐어요? 일본에서 발견했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그 연구자가 네. 계시다가 발견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 필사본들은 79년에 발견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구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거의 뭐 6, 70년간을 완전히 암흑에 묻혀 있다가 네네. 자료가 이제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안중근 의사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네, 있으니까 안중근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네. 그의 철학이라든지 뭐 법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같은 걸 들어보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책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그거니까 네. 당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를 감시했던 그 옥리들이라든지 수사를 했던 사람들, 검찰관 이런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그 인격에 감화가 되는 거죠. 옥리들. 네. 옥리 뭔지 알아 몰라요? 옥리? 모르면 물어봐야지 왜 그냥 넘어가니? 옥리? 옥리 안쪽으로 들어간 이 말고 감옥 할 때 옥. 네. 리는 이제 무슨 벼슬 낮은 벼슬들을 그렇죠. 리죠. 네. 교도관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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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옥리. 교도관이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 정광님. 물어보고 넘어가. 옥리. 분명히 내가 모를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가나 싶었어요. 몰랐죠. 네, 옥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발 좀 그 글을 한 편 써달라고 평생 간직하고 싶다고 그 좋은.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열심히 그 일본 사람들의 글을 써줬죠. 그 유묵이라고 하죠. 네네. 그게 한 200점 써줬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건 한 60점이 채 못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했던 게 우리가 최근에 뭐 또 정치적으로 말이 됐습니다만 그 안중근 의사를 정말 존경했던 간수 중에 치바 도시치라는 간수가 있거든요. 네. 이 간수가 안중근 의사가 그 바로 순국하는 당일날 글을 하나 써달라 했던 거예요. 이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도. 네. 그때 써준 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 글입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쓰신 거예요? 네, 당신은 군인 헌병의 신분으로 교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걸 딱 써준 거죠. 위국 헌신 군인 군인 본분. 아니 근데 정말 네.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시면은 네. 일본에 있는 그런 간수들까지도 그렇게 마치 얼마나- 팬레터처럼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그 먹을 게 귀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안중근 의사 혹은 안중근 대장께서 네. 감옥에 있으실 때도 아이, 그 챙겨 드시던 게 있어요? 옥의 네. 옥리들에게 네. 사과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다. 어떤 사과죠? 은하수 사과, 영주 은하수 사과를 네. 하나씩 주시면서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다 마음을 얻으셨군요. 네, 90년 전통의 영주 은하수 사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죠. 네. 사과즙과 배즙, 도라지 배즙 물론 있고요. 사과 생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아삭아삭 사과를 안중근 의사께서도 맛보셨던 그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yjapple.com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링크를 또 걸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링크 저희 영상 설명에 혹은 저희 팟캐스트 팟빵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따라가시면 영주 은화수 사과, 순수 사과즙과 배즙, 도라지 배즙 등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90년 전통이에요? 뭐가요? 영주 은하수 사과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네. 진짜였던 게 몇 개 있었죠? 거의 없죠. 맛있다는 거 빼고 네. 합리적 가격이라는 거 빼고. 맞습니다. 네. 맛있고 가격 합리적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는 다시 한번 우리 네, 정박님 설명해 주실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네. 총을 쐈을 때 그 하일빈역에서 세 발은 이토 히로부미 맞았는데 네. 그 사실 이토 히로부미 얼굴도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토인지 몰랐던 거예요. 안중근 정말요? 의사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좀 몸집 좋은 사람이 이토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세 발을 또 다른 사람한테 샀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맞은 사람이 있어요. 만주철도 이사였던 다나카 세이지로라는 사람. 죽진 않고요. 네, 맞았죠. 어. 근데 그 사람 맞았잖아요. 안중근한테 네. 총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을 봤겠어요.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감스럽게도 안중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설마. 진짜 아니 이거는 기록에 논문 기록에 참고요. 주어를 제가 봤으니까 아니, 그 정도로 평가를 한 거죠. 일본 사람인데? 네? 아니 바로 그 심지어 안중근에 총을 총을 맞은 맞았다니까요. 만주철도 이사면 엄청난 엘리트죠. 그래요? 근데 그 검찰관들도 전부 다 당신은 의사다. 응. 당신은 정말 단순한 그게 아니고 정말 당신은 그 정말 이 대장부고 이런 다 평을 내리죠. 그 나중에 이제 뭐죠? 안중근이 사형장에 떠날 때 전부 다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눈물을 훌쩍거렸다는 오. 교도관들이 감옥을 해가지고. 우리 정방님 또 오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이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이거죠. 네. 그 사실 지금 보면 이 사진이 울컥하셨는데. 아니 순간적 여기 그겁니다. 네. 지금 바로 선곡 직전 이제 교수대 목이 매기 직전에 이런 의연한 거죠. 그게 몇 세 때예요? 이게 32살이죠. 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되게. 32살. 바로 선곡 직전입니다. 예.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흰 한복을 입고 네. 이제 나는 교수의 목이 이제 메어지기를 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직전입니다. 아니,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이죠. 불과 몇 시간 몇 분, 전일 텐데.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시간 전이실 예. 텐데. 당일이에요. 당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평화로우실 수가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가에서는 그거는 통역이 좀 속였다. 또 말이 다릅니다만 동양 평화 만세를 같이 우리 외치자고 그 참관했던 일본인 관리들에게 네. 제안을 했다고 그렇기도 하죠. 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이 보고 있으면 이 눈동자가 아주 차분하고 고요하고요. 네. 특히나 거사 직후에 딱 이 사진을 찍은 그 봐도 아주 차분하고 고요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아, 막 흥분 상태에서 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흥분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못 살겠죠. 그러니까 정말 차분하고 고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공이 정말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불덩이가 치밀어 오지만 그거를 얼어붙게 만드는 불덩이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람 아닌가. 얼어붙어 있는 불덩이. 예. 왜요?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얼어붙어. 아, 그치. 이제 저 정민이 형. 불덩이가 어떻게 얼어붙지? 네. 정신 아, 바짝- 저 감동받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집중하세요. 제 감동 깨지 마세요. 네. 아, 저는 이 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실은 이제 여러 컨텐츠가 있었겠습니다만 한 20년 전쯤에 예. 도마 안중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4년에 네, 있었죠. 네. 안 봤죠? 안 봤죠. 네, 저는 봤어요. 네,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아, 정말 저는 그거 영화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요? 아니 그 앉아 있는 시간도 너무 화가 났지만 아, 아니 무슨 안중근 의사를 무슨 저 주윤발로 첩혈상궁을 만들어 놨어. 막 재주를 넣으면서 막 쌍권총을 말도 안 되네. 그리고 나는 이게 안중근 의사 안티인가 맨 처음에는. 네. 근데 아마 저 제작사가 어딘지 나중에 이제 알긴 알았습니다만 네. 너무 영화를 아니 근데 안 만드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만든 게 별로 없으니까 참. 왜 근데 안 왜 안 만들지? 만들었을까? 저도 이번에 하기 전에 그 영화를 볼까 하다가 찾아봤더니 도마 안중근? 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에서 만든 게 북한에서 75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아, 하얼빈 진짜 북한에서요? 현지 로켓을 해가지고 진짜. 그리고 정말요? 엑스트라도 막 수천 명을 동원해가 정말 사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북한 영화 중에 유일한 것까지는 좀 알지만 해외 로켓입니까? 예, 그렇죠. 하얼빈 수작 진짜 좀 잘 만든 작품이 우리나라 예전에 방송도 한번 해줬습니다만 그게 안중근 2등 방문을 쏟아거든요. 그 영화는 오히려 좀 그나마 낫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부끄러운 지점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네. 선양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진짜 안중근 의사는 모든 독립운동의 출발점이거든요. 무력 독립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과 북에서 유일하게 같이 떠받들어주는 독립운동가란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북한에 예를 들어 김일성의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 해도
자기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로부터 뭐 학교를 다니면서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구 선생은 안중근 부친과도 교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남과 북에서 진 안중근을 매개로 또 남과 북 이쪽에 또 안중근의 후손들이 다 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안중근이야말로 사실은 통일과 평화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상징이고 매개체고 남과 북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감대를 찾아가지고 네네네.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이제 책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네. 그에 앞서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뭐 아까 초반에 잠깐 나왔던 네. 얘기긴 한데 이쪽 군인대 저쪽 군인의 이제 싸움으로 봐야 된다. 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안중근 대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군복을 입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군복을 입지 않고 민간인복을 이렇게 입고 그럼 잡아갔겠지. 물론 그렇겠지. 일본에서. 네. 근데 그거는 아.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나 뭐 전쟁 행위로 볼 수 없고 네네. 이게 테러 아니냐는 아마 일본인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걸 또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일반인도 의군이 될 수 있다. 의군은 의용군이죠. 그러니까 의용군이라는 것은 군복의 문제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좀 융통성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근본적인 건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 당신이 의용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군을 참칭하는 거 아니냐.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또 네, 의문을 네, 제기하거든요. 좋아. 다 100번 양보하는데 그럼 내가 막 그냥 의용군이다 이러면 나는 무조건 군인이 되고 다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또 근거가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바로 밝히고 있는데 거기서 1907년에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할 때 네. 조칙을 내렸단 말이죠. 당시 국가의 어떻든 그 당시 입헌왕국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왕이 최고였던 권력자지 않습니까? 1907년에 7년이면 고종이 강제 고종의 퇴위를 조칙? 당하죠. 네. 근데 고종이 퇴위를 당할 때 어떤 조칙을 내리냐면 나라가 망해가는데 두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라는 조칙을 내린단 말이죠. 아, 그런 조칙을 내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은 의병을 일으키라는 합법적인 조칙이다. 아.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주권자 당시는 일종의 그 전제왕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왕이 일단 주권자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권자의 명에 따라서 내가 그것들을 군대를 일으켰으니까 그건 당연히 나는 군인의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안중근 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이렇게 중장이라고 하죠. 그 중장. 본인은 이제 당시에 이제 네. 그 아, 계급도 있습니까? 대한의군 중장으로 자기 자신을 밝히죠. 준장이 아니라 중장이요? 네. 중장. 대한의군 중장 안중근 이렇게 밝히죠. 어. 뭐 그게 요즘에 별세계 중장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 네. 한 장군이다 이런 의미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2세. 1879년에 출생하셔가지고 1910년 3월 26일 네, 사망하셨으니까. 근데 진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네. 이 어린 32세 때 뭐 했어? 그러니까요. 그때 백 하나 사느라고 난리였잖아요. 조용해. 나에겐 아주 소중한 일이야. 32세 때. 아,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네, 32세 때 뭐 했어요? 저 32세 때는 그때 방황기 아니었습니까? 32살.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32살이면 한참 그치. 막나는 짓 할 때네요. 나이트 다닐 때. 아니 그 평화로울 때니까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또 이렇게 인생을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건 비상 상황이니까. 아. 이때는 나라가 국난의 위기에 있는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이면 저도 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되시겠죠. 어쨌든 오늘 네. 안중근 중장님의 네.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전혀 다르다. 진짜 아까 그 사진을 직접 보고서 이 모습을 보니까 수영. 혹시라도 팟캐스트로만 들으시는 분들 꼭 한번은 유튜브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딱 그 저 뭐야 도마 안중근 영화에서 보면 아, 딱 이렇게 요 예쁘다. 스타일이야. 영화가 해석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진짜. 그 유호성 씨가 네. 도마 안중근으로 배역을 맞습니다. 받았죠. 네.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네, 네. 내용에 들어갈 텐데 안중근 의사, 안중근 중장의 1907년 네. 아니죠, 1910년, 9년이죠. 1909년 9년 10월 26일. 10월 26일에 하얼빈 대첩. 네. 하얼빈 대첩은 결코 단지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뭐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일본에 뭐 수장을 쏜다 이 네.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네.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안중근 중장의 혹은 안중근 의사의 철학과 네. 그의
삶을 한번 오늘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